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살펴볼 건데요. 바로 코인베이스 주식입니다. 앞으로 한 5년 뒤 미래를 예측하는 유튜브 영상인데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현재 주가가 한 255달러 정도인데 이게 5년 안에 750달러 이상으로, 그러니까 3배 뛸 수 있을까?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중요한 내용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코인베이스의 사업 구조부터 시작해서요, 거래소, 또 베이스 블록체인, USDC, 스테이블 코인 같은 성장 엔진들, 그리고 재무 상태까지, 물론 긍정론이란 또 비관론까지 다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코인베이스 가치에 영향을 주는 그 핵심 요인들, 이걸 명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코인베이스 하면 보통 그냥 거래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그 비트코인 ETF의 커스터디언, 그러니까 수탁기관 역할을 한다는 점이 좀 중요해 보였어요. 이게 단순히 자산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전통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더 쉽게 들어오게 하는 다리 역할. 네, 맞아요. 신뢰도도 주고 또 새로운 수익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중앙화 거래소 사업 이걸로만 해도 작년에 매출이 40억 달러가 넘었어요. 꽤 크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 베이스, 블록체인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게 이더리움 위에 만든 레이어 2 솔루션인데 개발자들이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그러면서도 혁신적인 앱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아, 잠시만요. 그 베이스가 이더리움보다 빠르고 저렴하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요즘 이런 레이어 2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베이스만의 뭔가 확실한 그런 차별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베이스의 진짜 강점은 그 코인베이스 생태계하고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이랑 자산을 바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개발 도구 지원도 아주 탄탄하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시너지가 있겠네요. 네, 이런 거래소, 베이스, 또 지갑, 스테이킹 이런 서비스들을 다 합쳐서 지난 1년간 총 매출이 67억 달러, 그리고 순이익이 15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장, 혁신, 수익성 이걸 다 몰아주는 거죠. 와, 15억 달러. 네,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진짜 좀 놀랐던 부분은 그 USDC 스테이블 코인 수익 구조였어요. 이걸 직접 운영하는 건 서클인데 코인베이스가 그 준비금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잖아요. 플랫폼 아래서는 100%, 밖에서는 50%. 이게 어떻게 서클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좀 신기하던데요. 네, 그게 바로 코인베이스 전략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 하나입니다. 자기네 플랫폼 안에서 USDC가 많이 쓰이고 또 예치되도록 막 유도를 하는 거죠. 그 대가로 수익 배분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딱 확보한 겁니다. 단순히 거래 수수료만 버는 게 아니라 아예 금융 인프라 자체에서 수익을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인 거죠. 아, 그렇군요. 굉장히 영리하네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결제 시스템을 바꿀 잠재력이 크다는 점도 중요해요. 지금 신용카드 수수료 비싸잖아요. 근데 이걸 거의 즉각적이고 아주 저렴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면 파급력이 엄청 크겠죠.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USDC 시가총액이 2배나 늘었거든요. 이 시장이 커지면 코인베이스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주가 변동성도 진짜 엄청났죠. 상장 초기에 막 주목받다가 그 암호화폐 겨울 때 완전 급락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 저점 대비해서 보니까 670%나 올랐더라고요. 와. 근데 역시 중요한 건 실적인데 2022년 이후로 보니까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40%나 되고 순손실에서 순이익으로 돌아섰고 또 잉여 현금 흐름도 플러스로 만들었다는 점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현재 시가총액 한 6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아주 비싸진 않다고 분석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USDC 관련 가치 있잖아요. 서클 지분이나 수익 가치 이걸 한 240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걸 빼고 나면 핵심 거래 사업은 매출 대비 한 10배 미만으로 평가받는 셈이거든요. 근데 연 40%씩 성장하는 걸 생각하면 비슷한 성장 기술주들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는 거죠. 합리적인 수준일 수 있다. 네. 게다가 순연금이 약 60억 달러나 있어요. 재무 상태도 아주 탄탄하다는 게 또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코인베이스 미래를 좀 밝게 보는 이유들이 몇 가지 보이네요. 일단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고 또 베이스 블록체인 같은 자체 혁신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혁신 가능성
그리고 뭐 자산 토크나 같은 미래 옵션 가치까지. 자료에서는 이걸 약간 블록체인 위에 AWS나 JP모건, 구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잠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 요인도 명확해요. 그 글로벌 1위인 바이낸스하고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거래 수수료는 계속 내려가라는 압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전히 변동성이 아주 큰 암호화폐 거래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건 부담이죠. 2022년처럼 다시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예측은 어떻게 되나요? 자료에서는 5년 안에 주가가 3배, 그러니까 약 75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USDC 가치를 반영했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탄탄한 재무 상태, 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이 파격적인 시장에서의 높은 성장 잠재력, 그리고 미래 옵션 가치까지 이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측인 거죠. 물론 예측은 예측일 뿐이지만요. 네, 결국 코인베이스의 운명은 암호화폐가 얼마나 더 대중화될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얼마나 파고들지,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자체가 혁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기에 달렸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위험 요소도 균형 있게 잘 지적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당신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얼마가 될 거냐 이걸 넘어서요. 코인베이스가 지금 막 만들고 있는 이 인프라 있잖아요. 베이스 블록체인, 지갑, 스테이블 코인 활용, 또 자산 토큰화 가능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몇 년 안에 우리가 금융을 이용하고 또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는 그 방식 자체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의 성공 여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